안녕하십니까. 이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2부가 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예, 1부에서는 이 자율주행 시장에 대해서 뭐 정의라든지 네. 각가지 단계, 뭐 하드웨어 장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번엔 본격적으로 좀 기업들의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볼 상황인 거죠. 다만 사실 저희가 이 범주가 자율주행 굉장히 좀 넓은 것 같아서 맞아요. 또 이런 것들을 네. 정리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도 정리하면서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네, 우선 아까 1부에서 저희가 센서와 그다음에 뭐 인식, 뭐 연산, 추론, 예. 뭐 이런 식으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런 단계에 맞춰서 조금 플레이어들을 구분 지으면은 조금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예. 네, 우선 센서 분야에서 전략이 회사들마다 극명하게 갈립니다. 예, 맞습니다. 네, 1부에서 잠깐 언급해드렸다시피 테슬라는, 라이다가 예, 있죠. 라이다 진영과 네네. 카메라 진영으로 일단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가격적인 라이다의 한계 때문에 테슬라는 라이다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어요. 예. 반면에 좀 경쟁자라고 불리는 뭐 구글의 웨이모라든가 GM의 크루즈, 모비라이 등은 라이다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 이 센서 대전이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맞습니다. 센서 대전의 결과는 이 네. 라이다의 유무 맞습니다. 차이에 따라서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카메라, 레이더는 다들 쓰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라이다의 장점은 굉장히 많지만 이 가격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비싸다라고 얘기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해결이 된다면 네. 소위 테슬라도 라이다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례로 한 뭐 해외 현지 IB 그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에 따르면 예. 테슬라가 종국에는 라이다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나중에 뭐 세미 트럭이나 뭐 예. 사이버 트럭에는 라이다가 들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사실 테슬라가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는 것에는 가격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더라고요. 사실 좀 이벤트가 있었죠. 저도 알고 있는 이벤트인데 네네. 실제로 지난 가을에 예.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 가격이 공짜면 쓰겠냐라는 이렇게 애널리스트의 질문에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예. 답하면서 지난 가을쯤이었거든요. Because in that scenario, LiDAR makes sense. And in cars, it's freaking stupid. It's expensive and unnecessary, and as Andre was saying, once you saw a vision, it's worthless. 그 발언 이후에 라이다 주식들의 가격이 아주 곤두박질을 쳤던 적이 예. 있었습니다. 사실 뭐 방금 말씀해주신 내용처럼 뭐 테슬라가 근데 라이다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럼 라이다가 쓸모가 없는 거냐라는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반 테슬라 진영이라고 불릴 수 있는 유수의 업체들은 현재 라이다를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이 라이다의 진영에 대해서 이 산업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라이다 산업 내에서 플레이어들이 조금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실제로 우선 작년에 예. 이게 스펙의 열풍이었죠? 네, 스펙 예. 열풍이었죠. 스펙의 해라고만 할 만큼이나 스펙 열풍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스펙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 되게 어떻게 보면 상당 부분이 오토테크, 그러니까 자동차와 관련된 기술 예. 업체들이었습니다. 예. 그 중에서도 좀 상당 부분의 기업들이 라이다 관련 업체들이었어요. 제가 알기로만 해도 뭐 벨로다인이라는 맞습니다. 업체도 있었고요, 뭐 네네. 루미나라는 업체도 있었고, 뭐 이노비오였나요? 네, 이노비즈였나요? 이노비즈. 네, 네, 이노비즈. 네네. 그리고 뭐 또 다른 업체들도 있었던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일단은 뭐 벨로다인이 스타트를 끊었고요. 예. 그 곧바로 루미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라이다 기업인 이노비즈, 예. 그 다음에 우스터, 그 다음에 뭐 에이바라는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네요. 네, 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비상장 업체들도 있어요. 비상장 업체들 중에서는 오로라라는 기업이 예. 라이다 업체 중에서는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루모티브라는 기업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 루모티브라는 기업은 애플의 아이폰 라이다 센서에 예. 네, 이 라이다 센서를 만드는 기업이 루모티브인데요. 향후에 애플이 애플카를 만들 거잖아요. 그리고 예. 애플도 라이다를 쓰겠다는 식으로 지금 뭐 현지에서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름 정도는 외워가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방금 말씀하신 게 라이다라는 것도 자율주행 수요도 분명히 있고요. 산업적인 네. 수요 같은 것들 때문에 이 업체들이 많이 좀 뛰어들고 있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그리고 그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기업을 예. 인수했지 않습니까? 예, 로봇계. 그게 로봇계잖아요. 예. 그 로봇계에도 라이다가 들어갑니다. 네. 다만 이제 이렇게 업체들이 많다면 또 라이다 업체들이 자율주행을 시행하고 있는 회사들 대비해서 소위 얘기하는 뭐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네네. 제품을 공급 이런 거에 맞습니다. 좀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라이다를 생산하는 업체가 아까 퓨어한 벨로다인 루미나라는 기업들도 예. 있지만은 익히 알고 있는 이제 티어 1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자동차 협력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소위 컨티넨탈 같은 업체들. 그렇죠. 예. 컨티넨탈, 보쉬, 그다음에 예. 일본의 덴소, 예. 뭐 이런 프랑스의 발레오까지 예. 이런 협력 업체들도 예. 라이다를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이 벨로다인 같은 경우에는 국내 투자자한테 조금 알려지게 된 계기가 예. 이제 향후에 출시되는 G90 모델에 예. 벨로다인의 라이다 모듈이 차량 그 사이드에 예. 2개의 라이다 모듈이 들어갈 것이고 납품을 할 것이다. 예. 라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뭐 현대 지분 투자도 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현대차 예. 그룹이 실제로 벨로다인에 지분 투자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도 예. 하고요. 그래서 신빙성이 굉장히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밝혀진 결과는 발레오, 프랑스의 발레오라는 업체가 가져가게 됐고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사실 라이다 진영과 지금 뭐 아까 센서에서 뭐 카메라 진영과의 대전뿐만 아니라 네네. 라이다 업체 간의 경쟁도 굉장히 그렇죠. 좀 심한 상황이기 네네. 때문에 저희가 이 라이다의 자율주행에서 라이다의 유무 판별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업체 간의 경쟁 여부도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다. 네. 좀 어려운 문제일 맞습니다.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은 맞으나 누가 승자가 될지 속단하기 너무 어렵다라는 겁니다. 흥미진진하게 지켜보시죠. 그렇죠. 예. 반면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5월에 풀셀프 드라이빙의 업그레이드된 버전을 내놓는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라이다를 쓰지도 않는 이 테슬라는 네. 어떻게 이렇게 대중들에게 자신감 있게 본인들의 서비스를 좀 공표할 수 있는 건지 네. 어떤 그런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실제 이제 벌써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저희 다음 달이겠네요. 예. 네, 다음 달이겠죠. 네, 대중에게 이 FSD 서비스를 조금 더 확장시킬 수 있는 구독 서비스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알기로 네. 이번에는 뭐 레이더도 빼버리겠다라고 맞습니다.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 실제로 기업 설명회 투자자들을 앞에 둔 기업 설명에서 이번 버전은, 그러니까 9번째 버전은 레이더까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해서 투자자분들이 좀 놀란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 한 투자자분은 그 이제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많이 하잖아요. 예. 트위터에다가 레이더를 아예 안 쓰는 거냐 아니면 백업으로라도 남겨두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전혀 안 쓸 거다.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그게 네네.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테슬라는 왜 만약에 카메라 기반 기술이 좋다 손 치더라도 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뭐 라이다라든가 레이더라는 기능 같은 것들을 빼려고 하나 좀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일론 머스크가 남긴 이제 뭐 인터뷰들이라든가 이런 기사 내용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은 네. 자율주행에 있어서 앞으로의 시대는 굳이 센서에 연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높아진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완성도라든가 그 다음에 테슬라가 가진 AI 연산에 대한 자신감으로 방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뭐 일론 머스크가 주장한 내용이기 그렇죠.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네. 얘기하기에는 뭐 적절한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일론 머스크의 발언이 맞다면 사실은 점점 센서의 기술보다는 네. 추론이라든지 연산이라든지 이런 반도체 칩의 기능이 훨씬 더 부각되는 맞습니다. 시대로 변화가 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이번에는 그러면 이 반도체 칩, 연산과 관련된 부분을 준비해 주신 거죠? 맞습니다. 이 추론과 연산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이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뭐 추론하고 네. 연산하는 작업이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 중요한 거는 컴퓨팅 파워라는 게 중요한 건데 즉 컴퓨팅 파워라는 건 어떻게 보면 반도체의 설계 능력하고도 귀결이 되는데 그렇죠. 테슬라 뭐 물론 테슬라가 칩을 만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테슬라가 그렇게 컴퓨팅 이 칩 제조 능력이 뛰어난 회사인가요? 네. 이게 다들 잘 알고 계신 거는 아니지만요. 실제로 예. 테슬라가 모델 뭐 S, X, 3, Y 모든 예. 자사의 그 이제 차량에 본인들이 직접 만든 예. 이른바 테슬라 실리콘이라는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테슬라 실리콘이라고 하니까 저는 문득 애플 실리콘이 그렇죠. 생각이 나네요. 네네. 최근에 애플이 M1 반도체 하면서 아주 센세이션을 좀 일으킨 상황이죠. 굉장히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예. 네. 나중에 애플하고도 이런 칩 설계 관련된 분야에서도 네. 크게 좀 한판 붙을 수도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맞습니다. 애플도 이미 뭐 자율주행차를 진출하겠다라고 공언한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전기차는 배터리가 핵심이었지 않습니까? 그쵸. 자율주행차는 반도체가 핵심이라는 거죠. 예. 어쨌든 이 테슬라 실리콘의 정식 명칭은 사실 테슬라 실리콘은 아니고요. 예. 하드웨어, 아. 네, 하드웨어 시리즈라고 불립니다. 소위 하드웨어 3.0, 하드웨어 네, 4.0 그런 이거 거 말씀하시는 있습니다. 거죠? 네네. 예. 근데 이 테슬라가 지금 갖고 있는 하드웨어 버전이 3.0이잖아요. 예. 네, 근데 이 3.0이 갖고 있는 사실 반도체적인 예. 스펙이 어마어마합니다.
실제로 원래 테슬라는 예. 그 하드웨어 2.5 그러니까 3.0 직전에 2.5라는 모델도 있었어요. 예. 2.5 모델까지는 엔비디아의 범용 프로세서를 가져다가 커스터마이징해서 썼습니다. 네. 근데 이게 시스템 개발계 외계인이라 불리는 이제 예. 짐 켈러가 참여를 하게 되면서 3.0부터는 테슬라만이 사용하는 특수 목적 반도체 이른바 ASIC 예. 칩을 만들게 된 것이고요. 예. 참고로 이 칩이 생산되는 파운드리는 삼성전자 예. 반가운 삼성전자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에서 예. 14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다음번 이제 하드웨어 4.0 이제 내년쯤에 나올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이 4.0은 애석하게도 TSMC 7나노 공장에서 맡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 종목의 발견 네. 파운드리 편에서 한번 언급을 했던 것처럼 네네 이 나노 수가 내려갈수록 저전력, 맞습니다. 고성능의 칩을 만들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네네 정말로 이제 반도체가 자동차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대가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사실 자동차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요. 보통 90나노, 예. 30나노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7나노라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최첨단으로 좀 달리고 있는지 지금 감이 오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방금 테슬라의 이야기는 저희가 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네네. 이제 여기서 떡하니 버티고 있는 또 강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뭐 자동차용 반도체는 아직 퀘스천이긴 하겠지만 네. 저희가 이 반도체계의 강자는 사실 엔비디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예. 인공지능 연산에서 예, 맞습니다. 엔비디아가 거의 가장 선두권에 있다고 예. 꼽히고 있죠. 사실 AI 연산 같은 경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선두권에 위치한 업체인데 네네. 사람들은 이 같은 경쟁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네. 실제로 자율주행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당연히 CPU도 중요하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GPU, 그다음에 NPU라고 불리는 이제 하드웨어 연산도 필요합니다. 예. 네. 이 분야에서 리더는 엔비디아 쪽으로 지금 손이 조금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많은 ADAS 차량들, 그다음에 뭐 신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것이 많이 차용되고 있습니다. 예. 네. 실제로 그 중국 신생 전기차 업체 중에 니오라는 업체가 예. 있지 않습니까? 니오가 이제 테슬라 저격수라는 것을 예. 자칭 표방을 하면서 이제 굉장한 프로세스 이제 성능을 보이겠다고 이렇게 공언을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들어가는 차량에도 엔비디아의 오린 칩이라는 시스템 온 칩이 지금 들어간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뭐 카누라든가 페러데이 퓨처스, 예. 그다음에 중국의 또 리오토 기업들도 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GM의 크루즈, 그다음에 아마존의 듀스, 그다음에 뭐 오로라와 같은 신생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들도 엔비디아의 자율주행 하드웨어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플랫폼의 장점은 사실 이렇게 다양한 고객사를 이미 확보했다는 것도 굉장히 좀 그렇죠.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플랫폼 뭐 자율주행 플랫폼 업체도 쓰고 신생 전기차 업체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예. 최근에 엔비디아가 뭐 AR의 민수권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네. 뭐 CPU 쪽으로도 발폭을 넓혀가고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 역량이 차량용 쪽에서도 이제 빛을 발한다면 이런 것들은 회사 내부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엔비디아는 CPU 그레이스라는 걸 발표를 했는데 예. 사실 CPU라는 게 엔비디아에서는 굉장히 생소한 분야거든요. 그렇죠. 사실 원래 GPU 위주로 맞습니다. 했던 회사니까요. 네네. 그만큼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프로세싱 개발 능력이 좀 한 단계 많이 성숙한 상황인 것 같고요. 물이 올랐다. 많이 물이 예. 제대로 올랐다. 예. 물 만난 고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이제 CPU 역량이 가미된 또 차량형 프로세스를 또 이번 GTC 2021이라는 자사의 예. 중요한 이벤트 자리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차량형 프로세서 네이밍 이제 아틀란이라는 예. 프로세서인데요. 기존의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프로세서 네이밍이 이제 오린이라고 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예. 오린보다 성능이 배가 좋아지는. 네. 어떻습니까? 성능이? 성능이 차이가? 실제로 이제 테슬라의 하드웨어 3.0이 지금 현재까지 나온 이제 칩 중에 제일 좋은 칩이잖아요. 예. 테슬라 하드웨어 3.0이 이제 1초당 144조 번의 연산을 하는 프로세서를 감도 안 갖고 오는데 예. 그렇죠. 네. NPU 성능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 네. 1초에 144조 번의 연산을 하는데 반해서 이번에 그 엔비디아가 발표한 아틀란의 경우에는 1초에 1000조 번. 엄청난 숫자인데요. 대략 한 7배가 넘어가는 수준인 그렇죠. 것 같습니다. 네, 예. 상당 부분 어떻게 보면 이렇게만 보면 격차가 느껴지는 게 사실이죠. 예. 네. 그리고 사실 이런 연산 능력만 받쳐준다고 하면은 테슬라가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예. 라이다 모듈도 다시 뭐 이제 심폐소생이 되는 겁니다. 예. 네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 그다음에 레이더도 아까 안 쓴다고 했잖아요. 예. 이런 여러 가지 센서들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던 게 사실은 이제 너무 많은 센서들로부터 데이터들이
모아지게 되면은 사실 상당 부분 데이터들이 중복되거나 예. 불필요한 정보들이 많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오히려 이제 차량 프로세서들이 연산과 추론을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고 예. 이런 방해물의 결과가 뭐 차량이 갑자기 잘 가다가 선다던가 예. 뭐 엉뚱한 결과를 낸다던가 이런 네. 식으로 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우린 비전만 카메라만 쓰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거거든요. 근데 아틀란에 이런 고성능 프로세서가 받쳐주기만 한다면 굳이 라이더를 안 쓸 이유가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컴퓨팅 파워라는 게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은 저희가 많은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렇죠. 거기서 최소한의 오류를 내는 것이 이 자율주행에서는 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네. 방금 말씀하신 포인트도 하나로 좀 집중해서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네. 예. 다만 이런 성능 덕분에 엔비디아가 결국에 주목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이런 경쟁과 맞물려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센 경쟁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어떤 타겟책을 갖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제 테슬라만이 가진 강점은 좀 분명히 있죠. 실제로 자기 자신의 차량을 설계를 직접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차량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생산 단계에서부터 이 그 자사의 프로세서와 잘 접목할 수 있도록 소위 이야기하는 최적화라는 말씀을 네네.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최적화 이른바 최적화를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또한 연산된 정보들이 이제 각 구동계 예. 각 구동계로 전달이 잘 되려면은 그 중앙 제어형 이제 CPU에서 데이터들이 이제 차량 내부에서 신속히 이동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걸 바로 차량 내 통신 프로토콜이라고 부르는데 예. 사실 일반적인 차량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CAN이라고 불리는 예. 네, 예, 컨트롤러 알고 에어 있습니다. 리어 네트워크라고 이게 불리는 좀 오래됐죠? 굉장히 예. 오래됐어요. 심지어 저보다 오래됐어요. 86년도에 개발된 와. 방식이거든요. 예. 그런 규격을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 데이터들이 이동하는 속도라든가 이 대역폭이 굉장히 작습니다. 네, 그래서 각 구동계로 넘어가는 뭐 장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테슬라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것이죠. 사실 다시 말하면 이 엔비디아의 연산 능력은 굉장히 뛰어나지만 아까 뭐 캔 통신이라든지 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게 차량에 실제로 달렸을 때 맞습니다. 그럼 제대로 동작을 최적화돼서 동작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좀 다른 문제인 다른 것 같습니다. 문제죠. 네. 예. 그리고 엔비디아와 모빌아이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가 다양한 만큼 각 고객사에 맞춰서 사실은 칩을 좀 만들어줘야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생길 수 있는데 반면에 테슬라는 자사 촬영에 최적화된 형태로 다수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이라는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 하드웨어 2.5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거를 커스터마이징 했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3.0부터는 자사가 직접 만들었다고 했고요. 예. 그래서 2.5에서 3.0으로 넘어갔을 때 실제로 원가 절감이 한 20% 정도 절감되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차량용에 들어가는 이제 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네네. 그럼 저희가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건 이 칩들이 연산하는 능력들을 사실 저희가 어디다 뿅 쏴서 스터디를 시키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제대로 그 또 부분도 스터디 좀 시켜야지.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네, 이게 바로 자율주행, 인공지능 연산에 있어서 더욱이 중요해지는 분야가 말씀 주셨다시피 슈퍼컴퓨팅이죠. 예. 슈퍼컴퓨팅 분야 때문에 사실 테슬라와 엔비디아에 더 주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테슬라의 슈퍼컴퓨팅은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네. 도조라는 이제 그렇죠.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저는 이 도조가 자율주행 차량 사고 발생들을 유의미하게 줄이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자율주행의 사실 안전이 극도로 중요하잖아요. 예. 99.99%의 확률을 99.9999%로 이제 개선하는데 저는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실제로 이제 올해 7월 말쯤에 테슬라의 AI 데이가 있습니다. 예. 원래 배터리 데이가 있죠. 예. AI 데이도 따로 있을 정도로 테슬라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야가 바로 예. 자율주행인 거죠. 사실 AI 데이 때 이런 도조 컴퓨팅과 같은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데 만약 뭐 이제 FSD와 뭐 도조와 관련된 얘기가 추가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에 큰 반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그러고 보면 이 테슬라만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사실 엔비디아야말로 네. 이 슈퍼컴퓨팅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잔뼈가 굵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슈퍼컴퓨터에 들어가는 GPU 그리고 머신러닝, 딥러닝에는 사실 GPU가 빠질 수가 없는데요. 네네. 방금 언급해드린 이 엔비디아가 새로 만드는 CPU인 뭐 그레이스도 데이터 센터에 접목하는 프로세스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GPU, CPU도 맞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최근 들어서 좀 자주 언급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 건데요. 그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 DPU라는 게 있어요. 그만큼 예. 이제
그러니까 젠슨항 CEO가 방점을 찍은 게 바로 데이터라는 거죠. 예. 데이터가 연산되고 데이터가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병목 현상을 줄이겠다. 예. 그런 거에 특화된 이제 프로세서가 DPU라는 겁니다. 이 DPU가 인공지능 분야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고 CEO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 분야는 셀 수 없는 매개 변수로 이루어진 연산 작용이지 않습니까? 예. 보통 조 단위가 넘어가죠. 예. 이런 조 단위 매개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뭐 대용량, 고용량의 데이터를 뭐 처리하고 이동시키는 분야가 필요한데 거기서 바로 역할을 하는 게 DPU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런 DPU는 데이터 센터 내 슈퍼컴퓨팅 서버 등의 좀 접목에 대해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예. 그다음에 아까 또한 언급해드린 그 엔비디아의 새로운 프로세서, 차량형 프로세서 있지 않습니까? 예. 아틀란에도 예. 이런 DPU가 들어가게 됩니다. 예. 여기서 엔비디아의 자율주행의 큰 그림이 나온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정확하시네요. 슈퍼컴퓨팅의 서버에도 이런 DPU가 들어가고 그와 비슷한 그다음 최적화될 수 있는 이제 또 다른 DPU가 차량 내에 접목이 되면서 그 양 서버 간의 이제 데이터 이동이 굉장히 원활하게 되고 최적화된다는 게 핵심입니다. 간단히 다시 한번 이해를 돕고자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차량에서도 컴퓨팅 파워, 뛰어난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정보를 받아들이고 연산을 하고 맞습니다. 여기서 갖고 있는 정보를 이제 뭐 OTA나 이런 방식으로 네. 슈퍼컴퓨터로 넘기고 슈퍼컴퓨터는 그걸 다시 딥러닝을 통해서 스터디한 내용을 차량으로 옮겨서 차량이 자율주행 기능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렇죠. 형태. 네. 이 두 가지가 다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결국에 이 두 가지 모두 다 할 수 있는 곳이 테슬라와 엔비디아다. 그렇다. 예. 네. 저희는 사실 앞단에 설명을 드렸던 센서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향후 앞으로의 미래에는 이런 칩 기술이라든지 AI 관련된 슈퍼컴퓨팅 관련된 기술들이 조금 더 각광을 받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의 추이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 기업들의 추이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종목의 발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저희 이렇게 끝내면 안 되잖아요. 아, 저희 댓글 이벤트 있잖아요. 제가 댓글 이벤트. 맨날 잊어먹는데 네. 저희 댓글 이벤트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관심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댓글 이벤트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니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종목들이 좀 꽤 많이 나와가지고 예, 댓글들이 좀 다양할 것 같아요. 예, 기대됩니다. 어느 네. 종목이 많을지 숫자를 세봐야겠습니다. 저도 써볼 겁니다. 예. 네. 우리 잊은 거 있죠? 아 그거 해야 되나요? 예, 해야 됩니다. 구독,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목의 발견.